10년 안에 한국 사회는 사회의 각 부분에 필요한 인력 충원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멸되는 지자체가 나올 수 있고 이는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9%에 도달했고 이는 그들은 기회를 찾아 선진한국으로 왔고 저출산으로 일손이 부족한 한국 사회도 그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비율이 5%가 되면 다문화 사회로 분류되는데 한국은 이미 다문화 사회가 된 것입니다. 이제 6월부터 동포청이 설립되어 출발됩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하는 해외 동포들을 위한 귀환 동포법, 재동포 기본법 등 체제를 갖추고 귀환하는 동포들이 제대로 정조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되어야 되고 250만 다문화 세대와 또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이런 인구 절벽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의 뒤안으로 다문화 융복합 도시를 우리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가가 못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겠다고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모든 지혜를 짜서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전문가 교수님들, 또 저출산 문제, 또 이 국가적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다 이 자리에 모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좋은 석학 또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저는 법으로 제도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뒤에 예산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이것은 부호에 그칠 수 있다. 이 국가의 위기를 부호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재동포 750만 피를 나는 우리의 뿌리고 형제 어떻게 우리 국민화할 것이냐. 제도로 만들어줘야지 동정적으로는 이게 안 됩니다. 또 한국을 찾아오는 다문화 가족 250만 또 우리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우리와 함께 할 것이냐. 이것이면 세계화 국제화라고 봅니다. 이걸 받아줄 수 있는 오늘의 이 포럼 주선해 주신 우리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여기 계실 모든 분들 애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24만 9,031명이 태어났고 돌아가신 분이 37만 한 2,826명입니다. 출산율은 아시다시피 198개국 가운데서 198등입니다. 이대로 가면 민족이 소멸할 줄 모른다가 아니라 민족이 소멸합니다. 민족이 소멸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되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대한민국 저도 큰 차이 있는 사람이지만 대한민국 위정자들, 대한민국 많은 지도자들이 민족이 소멸한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는 게 이 문제의 해법을 위한 첫 번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난관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를 이제는 고민을 깊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신 전문가분들이 여기에 대한 해법을 정말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로 인해가지고 인구로 인해가지고 지방 소멸에 대한 것은 저희 지역구도 그것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를 포천 가평으로 가지고 있는데 포천의 인구가 14만 좀 넘고 가평의 인구가 6만 조금 넘습니다. 수도권 내에서 이 정도의 인구라고 하면은 수도권의 쏠림 현상을 거기다가 딱 대입시키면은 몇 년 뒤에 소멸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 나갈 과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제 가장 심각한 인구 소멸 도시는 단순한 우리가 수치로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온다. 그리고 전국 균형 발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혁신도시 만들어 놨잖아요. 일부 지역의 경제는 또 인구는 약간은 유입은 했지만 그에 따르는 부작용은 뭐냐면은 주말부부 만들어놨어요. 이중살림 만들어놨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교육이 안 따랐다는 얘기예요. 교육이 해결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전국 균형 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다. 절대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 상태의 교육제도로서는 절대 전국 균형 발전이 나올 수 없다. 그럼 어떤 방향 설정해야 되냐?
한 예로요. 서울대학교가 부산에 가지 않습니까? 그건 분교예요, 분교. 분교는 한마디로 지방 대학교로밖에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부산에 국제학교가 들어간다. 예, 이러면은 대이동을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교육시설을 받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국적 해외동포 750만 다국적국이 전체에 거리를 만들어서 그들만의 도시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남의 독일 마을처럼 그 마을은 이제 하나의 이제 마을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수십 개 나라의 마을을 하나 도시 형태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 도시 형태에 들어갔을 적에는 관광 문화, 그다음에 의료, 그다음에 산업도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들 보면은 어느 지방마다 하는 소리가 뭐냐면 청년을 유입하겠다, 청년의 도시를 만들겠다. 청년의 도시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작년에 제가 연합뉴스 인터뷰한 거 마찬가지로 전국에 이태원 같은 도시 여러 개 만들자는 얘기예요. 예. 제가 요 며칠 전에도 서울에 와서 이 행사 때문에 준비하느라고 이태원 가봤지만 이태원은요, 그 사고가 났어도 젊은들이 다 모입니다. 예. 그러니까 즐길거리, 볼거리, 볼거리를 충족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정부 정책도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방 소멸을 막겠다 하고는 신도시는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신도시 만들면 누가 옵니까? 반은 수도권에서 움직이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지방에서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압박자가 받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방마다 대기업 유치하겠다. 대기업 유치하나요? 못하죠. 뭐가 있어야 돼요? 인재들이 있잖아요. 젊은 일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손들은 우리 100대 기업이 95%가 수도권 서울로 모여 있어요. 그러면 젊은들이 어디를 가겠어요? 수도권에 집중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문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서울에는 문화가 있잖아요. 문화가요. 그런데 우리가 다국적인 이런 도시가 만들어짐으로써 지방 소멸도 해결하지만은 우리가 전체적인 대이동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잠깐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수요 예측이라는 거는 요거는 미주 중앙일보에 나와 있는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기서 이제 국내에서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 들어오시지 않냐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안 들어오십니다. 그거를 자꾸 이제 우리 데이터를 좀 보시고 하는데 지방자치대 가면 나이 드신 분만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이터는 좀 틀렸다고 보시면 실질적인 나이 드신 분은 오랫동안 가서 정착을 해서 다시 위험 부담을 안고 한국으로 여기민할 생각은 없어요. 투자는 하는 생각은 있어도요. 그렇게 보시고. 예. 그러니까 이 도시가 다양한 문화, 민족이 함께 사는 일과 삶이 완벽한 생활 정착 도시를 만들자는 얘기예요. 자,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요. 또 국내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서 홍성에 예를 들어서 우리 충남 도시장 계시지만 홍성에 마을에 시골 마을에 집 하나 준다 해서 여러분들 가서 얼른 사시지 못하잖아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그들만의 정착지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들이 인큐베이터처럼 거기서 정착하고 우리가 이 지역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시형하고 전원형하고 두 개의 도시를 만들어서 우리가 인구 소멸 지역에 전반적으로 각 지역 특색에 맞춰가지고 배치함으로써 인구 지역 소멸을 또 우리가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각 지자체마다요 인구 소멸을 대비해서 지금 유입 인구를 많이 끌어들이려 하잖아요. 우리 나라 사람들끼리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원천적인 해결을 해결하지 않으면 방법이 안 나와요. 한국 자체가 없어지는 이유 아닙니까? 이런데 우리끼리 왔다 갔다 빈자리만 채우고 왔다 갔다 하면 결론적으로 답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원천적인 저수지안에도 좀 더 심도 있게 또 마련해야 되지만은 실질적인 이민제 특히 여기민제를 활성화를 해야 된다. 이민제를 활성화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동포 피가 같이 있는
우리 제해동포부터 영임에 해서 정착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2차적으로는 이민제도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지 않으면 자체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정책 토론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저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각 전문가들이 우리 박사님 모시는데요. 그냥 일반 박사님 모신 거 아닙니다. 여기는 직접적인 이제 현장을 뛰고 계시는 분이 느낌 그대로 또 현장감으로 여러분들하고 토론을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와 한성대에서 부동산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윤선아입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키워드를 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문가들에 대한 부분을 약간 피해서 저만의 키워드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는 아무래도 이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관점에서 하나를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노령화와 어린이 저출산의 문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제천시에서요 그 키르기즈스탄의 탈라스시라고 있어요. 거기하고 협약을 맺어서 재외동포 지원 조례안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냈는데 이유가 뭐냐면 물론 뭐 외국인이 정착하는 것도 좋죠. 그래서 다문화가 오고 이런 정치훈 교수님이 전공이신데 다문화도 중요한데 사실 문화적이나 역사적 배경이 같은 우리나라 동포라면 더욱 좋겠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동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제 나라를 키우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지도는 영토가 아니에요. 지도는 영토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크기가 생각하는 만큼이 우리나라 영토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지도는 우리나라가 작지만 사실 해외를 나가보면 전에는 우리가 구석에 박혀서 관심도 없었어요. 대한민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근데 지금은 나가면 우리나라 쪽에만 줄을 서요. 한국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키르기즈스탄하고 협약을 맺고 재외동포 지원 조례안을 제천시가 만든 이유는 고려인들이 굉장히 우수한 그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젊은이들을 흡수해서 제천 시민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천 시민으로 유치해서 어떤 선호 도시를 하는 그 제천시를 키우겠다는 건데 재외동포 역시 서울, 부산, 대구 같은 대도시를 선호합니다. 우리 생각하고 달리 뭐 이렇게 하지만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공급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지방 도시를 키워가야 되는 그런 난제에 봉착을 했는데요. 인프라하고 문화적 자원이 풍부해서 경제적 기회가 많은 대도시를 선호하는 게 물론 맞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비싸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작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을 만들어서 유치를 하는데 여기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다 전문 분야에 대해서 따로따로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노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저출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근데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요양원이나 이런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어린이 문제 역시 저출산이기 때문에 심각해요. 유치원도 뭐 학교도 다 폐교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일본을 가보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콜라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이 어떤 커다란 기대를 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있을 때 그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안전의 문제 그리고 해외 동포들이 와서 사실 아이들이 한국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인들이 주고받고 얘기를 해주면서 언어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그리고 노인들은 어떤 굉장히 외로움이 심하잖아요. 그죠? 거의 침대에 뭐 누워있기만 한데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휠체어를 타도 좋고 하면서 어떤 언어 문제를 한국어로 주고받으면서 언어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의 문제를 하고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것이 콜라보가 돼서 그래서 어떤 인구 문제의 허들을 넘어갈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해서 저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따로따로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제 이거를 콜라보하는 것이 핵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참석했을 때 국회의원님께서 정착법을 통해서 나오신 내용과 그 다음에 지자체 충남 쪽이지만 주지사님 나오셔서 해주시는 내용과 그 다음에 플로어에 계신 여러 단체들이요. 이게 우리 지금 주장하는 복합도시에 펼쳐져야 되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들이 잘 어우러져야지만 모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저희 정부가 인간 문제에 대해서 강조한 점과 저출산 문제 과연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환경 인구라든지 병력 및 생산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이 소멸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2750년 정도 되면 국가가 소멸하겠다는 통계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구와 인구 정책에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으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 여성 문제라든지 여성의 출산 문제라든지 고용 문제, 과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서 여기까지 왔는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00년도에 최초로 우리나라의 이민 다문화학을 지금까지 현장을 쫓아다녔습니다. 사람이란 중간 지점에 있을 때 밑을 보지 않습니다. 위만 봅니다. 항상 제가 듣는 소리가 왜 위에서 라인 타고 하지를 않고 맨날 밑을 돌아다니냐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될까요? 컨텐츠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만들어 가야 되는 우리나라의 이민 다문화 활동과 활동으로 우리가 지방 소멸 문제라든지 국가 소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딴다든지 관광으로 온다든지 사업을 하러 온다든지 국민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기초를 가장 잘 알자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로 얘기를 하자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체류 외국인 현황. 자, 그 체류 외국인 현황을 어디서 찾습니까? 법무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도대체 어디 가서 찾으라는 겁니까? 이걸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어떤 도시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지금 외국인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고 중앙과 지자체와 민간단체들이 어떤 협업을 이루어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가장 시급하게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게 잘 조화가 돼서 정착도시가 건설이 된다든지 또 거주센터가 만들어져야 된다든지 하는 게 맞고,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아무리 체류기간이 얼마가 됐다고 해서 영주권 투표권을 주는 게 아니라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차별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복지를 한다 그러면 왜 그 힘든 일을 해? 외국에는 장애인 한 사람한테 9사람의 의사가 붙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우러러 봅니다. 근데 우리는 하지 말자 그럽니다. 자, 뭐가 잘못됐을까요? 받쳐주는 게 없습니다. 쉼터, 가족지원센터, 복지센터, 사회통합기관, 관련단체, 법무부 사회통합기관 400몇십 개, 여가부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만들어지자 얼마 있다 또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외국인 인력 왔다 갔다 합니다. 물류이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인간이동에 의해서 나가던 시점에서 이제는 들어오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가 지금 현재 학계나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나 공교육의 보조 역할에 대한 의무 교육화를 프로에도 저희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와 있는데요. 이게 현장과 밖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내국인 국민과 모든 외국인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필요성을 키워야 되고요. 외국인 정책을 담당하는 20개 중앙부처와 15개 지자체들이 17개 지자체들이 각 협업체를 이루어서 과연 어느 순간까지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차별을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거는 문화유산지입니다. 과연 우리는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문화유산지를 어떤 식으로 포럼을 창립한다든지 이런 5개 권역 각 지역에 형성이 돼서
이런 모든 것이 중앙과 지자체가 협업이 돼서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착도시와 거주지원센터들이 만들어지길 바라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준호입니다. 저는 한국건축가협회 스마트 융합디자인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세계부동산연맹 국제복합도시연구소장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스마트 건설 교류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융합디자인을 하고 있는 융합건축가로 기억해 주십시오. 회장님이 말씀하시고 저희 연맹에서 준비하고 있는 국제복합도시에 대해서 저는 도시와 건축 전문가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송도의 아메리칸 빌리지도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첫 발자국을 띄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실패를 우리가 말하기 전에 어떻게 시도가 되었는지 철저하게 분석을 하면 그 다음은 더 나은 성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회장님과 함께 영종도의 미단시티에도 저희가 준비를 해서 협의를 했을 때 나오는 문제는 이민자가 원하는 구체적인 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양이라는 게 들어올 사람이 확실해야지 개발이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휴먼웨어에 대한 하드웨어는 결국 이민자, 우리 동포가 들어올 수 있는 정착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K 정착 도시, 저는 그것을 K 정착 도시를 마을로 만들어져 있는 도시이고 싶다. 그래서 아까 발제에서 아시는 세계 각국의 문화와 거리, 골목, 그리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상업과 문화 콘텐츠, 축제까지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서 저희가 구상한 거는 한 블록이 한 2만 평 규모에 거기서 한 10개, 12개가 만들어져서 30만 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위는 2, 3만 평 규모로 해서 빌리지 타입으로 우리가 만들었을 때 거기에서 문화가 관광이 이루어지는데,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광만으로는 힘듭니다. 관광도 산업이겠지만 첨단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스마트 카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홈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스마트 홈을 20년 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세상에 우리 K 스마트폰이 수억 대가 나가 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에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K 문화와 K 기술과 K 휴먼이 뭉쳐져서 융합 디자인 모형을 여기 모든 전문가가 모여서 범추진단으로 해서 인관 산하경 재동포청이 마련되면서 범추진단이 마련돼서 구체적인 사례가 우리 지역의 수도권에서 핵심적인 주체의 모델이 만들어지면 우리나라는 일일생활권이 됩니다. 일일생활권이 되면 결국 중부지역, 남부지역, 수도권 이렇게 3분할만 하면 어느 1시간 이내로 다 갈 수 있는 이제 일일생활권 안에 그냥 하나다. 분단된 지역 지방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작지만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옹골찬 국가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나중에 다시 좀 더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름은 동명이인입니다. 김동성이라고 하고요. 저는 만학을 했습니다. 제가 25살부터 저는 직장 생활 안 해봤는데 실증을 배우고 제가 이론을 겸비했기 때문에 누구 못지않게 제가 실증 위주로 제가 얘기하는 데 있어서 제가 주제가 키워드가 농업도시인데 우리 사회자님께 한 2분 정도를 더 할애를 받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농업도시를 하는데 3분 안에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먼저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농업도시를 하면은 지금 농업도시로 와야 되는데 왜 와야 되냐? 농업도시 우리가 지금 이제 변화를 해야 됩니다. 농업도시면은 농업을 해야 되고 농사를 져야 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이민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꼭 농사를 져야 된다?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 맞게끔 750만의 재외동포가 있던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민자가 희망자 있을 시에는 그 사람들의 실태 조사가 철저한 실태 조사가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연령대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이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이며 이 사람들이 여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거주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따라오는 화가가 되든 화가의 도시가 되든 이런 하나의 클러스터 공감대를 갖다 형성해 줄 수 있는 도시를 어디다가 지방에다가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지태영 회장님께서도 추구하는 방향이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도시에 어떻게 맞춤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년, 노인들 다 있는데 청년 한 명을 넣어놓는다든가 아니면 청년들이 있는데 노인 한 명을 넣어놓는다든가 모두 화가만 넣어놨는데 거기에 건축가를 넣는다든가 이러면은 그게 불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게끔 얼마만큼 그 사람들의 니즈와 원추가 뭔지를 안 상태에서 그 도시를 갖다가 융복합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도시라 하면 딱 몇 가지가 있으면 놀거리가 있어야 되고 먹을거리도 있어야 되고 편의시설도 있어야 되고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의 공감대 형성돼야지만이 하나의 농업도시로서 분명히 성공 모델이 제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옛날 괴산 같은 경우는 정보가 지금 아무리 정보화 시대인데 정보가 부족합니다. 괴산 같은 경우는 한 명을 낳으면 500만을 주고요. 두 명을 낳으면 1000명을 주고 1000만을 주고 세 명을 낳으면 2000만을 줍니다. 어제도 또 뉴스에서도 이런 다 출산했을 때의 정책이 또 추가적으로 발표됐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모두가 공유되고 하나가 됐을 시에는 하나의 정말 성공적인 농업 도시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농업 도시를 제시함에 있어서 좀 더 실질적이고 거기에 제반대에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모두 한 계획이 쓸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민관, 산, 학이 모두가 합의 일체가 됐을 때 비로소 하나에 되는 거지 교수님들 다 모아놓고 우리 농업도시하고 인구 소멸 합시다? 이론에서는 다 돼요. 근데 X축을 갖다 고정을 시켜놔요. 교수님들은요. 왜? 외생 변수와 내생 변수는 수만 가지입니다. 사업을 저도 사업을 계속 하고 있지만은 사업을 하는데 이론하면 돼요. 수요 공급하고 그런 법칙들을 다 이용하면 되는데 마케팅 기법하면 되는데 막상 해보면 아니 그 갭이라는 게 양적인 것과 질적인 갭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증과 산과 학이 모두가 합의 일체 공무원들도 움직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TF팀이 결성된다면은 좀 더 실질적인 농업도시 해서 인구 소멸과 인구 부상과 이민자 외국인들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바로 성공 사례가 캐나다입니다. 다 인구 소멸하는데 캐나다는 저출산 이거 막을 수가 없어. 결국 뭐냐 이민 정책으로 해서 작년도에 128만 명을 갖다 유치를 했답니다. 바로 우리나라도 이런 성공 모델로 농업 도시라는데 좀 더 많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DBS 동아방송의 회장을 맡고 있고요. 작년 12월자로 국립환경대학교의 교수직을 정년 퇴임했습니다. 아직도 마음은 학교에 있고요. 저는 오늘 누구보다도 남다른 그런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토론자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뭐 그동안의 예산의 문제라든지 인구 절벽에 대한 그런 미래의 방향 제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회나 지방자치회나 굉장히 많이 그 이슈화를 했는데 아까 양승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홍범표 의원님, 최춘식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법제화되지 않는 것은 논리는 깽가리와 다름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수천 번의 토론회를 하고 포럼을 한들 그것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법제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광역도 경기도 의원을 2번을 했습니다. 지역구 의원을 하면서 엄마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에서 저는 관점을 달리했고요.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제가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전국에 최초로 제가 인구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국회의원 한 분이 헌법기구이기는 하나 그 법을 만든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법보다 가까운 곳이 조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국에 최초로 지금부터 10년 전에 2013년도 8월 29일자로 전국 최초 인구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놨고,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예산 조례를 만들고 나면 예산을 확보하게 돼 있고요. 법적으로 그 예산 확보를 가지고 31개, 경기도가 사실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그 심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보다 큰 도시인데요. 그래서 조그마하지만 저출산 극복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저는 4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른 아젠다보다 인구 절벽은 어떤 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다만 벼랑 끝에 서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제가 어느 플로어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가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위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현 주소는 뭐냐, 인구 절벽을 뛰어넘어서 핵폭탄과 같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지금 핵을 안고 살고 있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게 까마득하게 먼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구의 문제는 바로 뭐냐, 핵폭탄과 똑같다. 이런 전제하에 우리가 접근하지 않으면 해결이 빨라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진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진단이 나오면 그 처방은 제가 전제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거죠. 법제화하는 거. 법으로 국가가 이 저출산 문제를 책임지지 않으면 어느 단체가 어느 학술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양승도 도지사님께서 계속 끄떡끄떡 하시는데 맞죠?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처방은 뭐냐, 정말 국회에서 한 명 한 명 그 국회의원 입법기구에서 그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법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280조라는 16년 동안 280조 예산을 써버리는 그러한 망측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여러분 280조가 손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쉽게 설명을 하면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화성시거든요. 우리 송산 그린시티라는 아주 큰 메가시티가 100만 도시가 되는데요. 예산이 33조예요. 올해 예산이. 경기도 예산은 얼마인가 하면요, 33조. 우리가 3조고요. 경기도 예산이 33조예요. 그러면 280조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예산을 그냥 물 쏟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건 뭐냐, 인식의 전환, 이 인구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의식, 그 다음에 진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결과를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 이 포럼에서 담아내면 그래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데이비드 콜만 박사가 우리한테 얘기해 준 것은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사라질 국가, 정말 안 돼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고 자랑스러운 나라, 행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희망하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지태영 회장님과 함께 문화융합복합도시 건립을 하는데 일조를 해야 되겠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이명박 대통령 젊으실 때 6년을 같이 일을 해온 일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선진국으로 진입을 시켰는데 제2의 새마을 운동이 필요하다. 4차 산업의 시대. 그래서 그때의 제2새마을 운동 같은 운동이 이명박 정부 시대에 있을 거 아니냐. 그래 기대를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박근혜 정부가 탄생될 때에 함께 하면서 제2새마을 운동을 전개해보자. 그래 탄핵이 되고 나서 안 되어서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제2새마을 운동 조직을 만들어서 제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있으면서
제2새마을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쭉 진행해 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디지털 새마을운동 이렇게 이름을 바꾸자 이래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디지털 새마을운동 협회를 만들어서 그 운동을 징계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면서 저는 이 다문화 융합법과 건립을 할 때에 제가 하나의 그 창립 멤버로서 참여하면서 그 지역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제는 우리가 최태원 회장님 하고 있는 그 건립을 하자 이렇게 그 진행한 인연으로서 요게 된 것입니다. 저는 부산시 교육위원을 8년 하면서 이런 책을 하나 썼습니다. 학교 교육 이야기, 가정 교육 이야기, 사회교육 이야기를 편지해가지고 책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가정교육입니다. 어머니 교육이 잘 되면은 명문 가정을 만들자. 사회적인 모든 문제는 가정교육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교육 이것이 실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차원으로 하자. 그래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인구 절벽의 문제도 1차에 1970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던 그 신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문제를 하나의 운동을 해야 되겠다. 제가 이 주제를 받고 토론자로 지정받고 난 다음에 정부에 들어가 봤습니다.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본 해가지고 84페이지의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이 자료 이상으로 제가 연구할 게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정부에서 만들어진 이 자료가 현실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협조를 해야 된다. 협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냐? 국민운동 차원에서 이 일들을 하자.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어떤 것을 제안하는 것이냐? 입으로만 하지 말고 실제에 내 자신부터서 이 자리에 앉아있던 우리 모두가 이 운동에 동참해서 하는 운동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뉴욕 뉴저지 부동산법 변호사 다이나 김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한국의 역이민을 선택한 그냥 한 시민으로서 지금 한국에서 있는 어떤 정책적 어떤 문제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지금의 남편, 한국 국적을 가진 남편을 만나서 한국에서 정착을 한 케이스인데요. 살다 보니까 어려운 점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 동포고 한국에서 원래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미국으로 귀화를 한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좀 많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역이민을 통해서 한국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매년 10,000명이 외국으로 떠나고 4,000명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시기에 어떤 이런 정책적으로 좀 더 개선을 통해서 이 사람 어떤 고급 인력들을 좀 유입하고 인구 절벽, 뭐 지방 소멸, 일자리 창출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데요. 일단 다양한 어떤 국가별 타운 조성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들이 원래 살았던 국가에서 좀 익숙했던 주거 형태 그리고 거리 풍경을 좀 재현한 이런 타운이 설립돼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다양한 볼거리랑 음식 문화 그리고 뭐 어떤 이런 관광 도시들을 설립을 해서 또 인구를 유입을 하고 또 관광객들을 더 유입을 해서 거기서 또 세수를 또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것들도 있겠고요. 그리고 일단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향상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역차별 해소도 필요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F4라고 비자가 있습니다. 재외동포 비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비자를 가진 여성이 임신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혜택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F5라고 해서 영주권을 닫은 여성한테는 이제 원래 한국 시민이 받는 임신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F4에서 F5로 넘어가려면 어떤 자격 조건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F5로 넘어가기 직전에 포기를 한다는 거죠. 너무 혜택들이 줄어드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양도세 문제도 있어요. 부동산을 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외국 국적이고 아직 영주권을 받지 않은 역이민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100% 양도세를 미리 내야 된다고 합니다. 뭐 돈이 있는 사람이야 쉽게 그 돈을 내겠죠. 그런데 억 단위의 양도세를 외국인이라고 해서 갑자기 내라고 하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예, 거기서도 되게 많이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뭐 그리고 제가 3년 동안 한국에 대한민국 정부에 소득세를 정말 높게 많이 냈어요. 근데도 아직까지 은행에서 그 카드, 신용카드 그 한도가 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3년 동안요. 제 남편이 한국 국적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미국처럼 소득을 보고한 어떤 기록이 있고 신용이 어느 정도 쌓여졌다고 기록이 있다고 하면 정상 대한민국 국민처럼 신용에 어떤 문을 열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좀 타파해주고 그리고 국제학교는 물론이고 좀 세계적인 어떤 문화랑 언어를 교육하는 다국적 학교 설립을 지방에 함으로써 이런 다국적 이런 가정뿐만 아니고 역이민 가정 그리고 이 국내에서 학생들도 이 학교에 들어오고 싶어서 난리가 날 정도로 그래서 이 인구들을 지방으로 유입하는 이런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그 토론으로 나오신 분들이 참 소소하게 좀 말씀 좀 잘하셨어요. 오늘 보니까 우리 그 김동성 박사님은요, 그 농촌형 그거는 이제 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전국에 이제 소멸도시 같은 경우는 농촌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한국이래요 여기민이라든지 다문화가 농촌으로 이제 이주했을 적에 상세에 지원하는 방법, 귀농 귀촌에도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그런 방법도 이제 한번 같이 우리 김동성 박사님이 지금 막히는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법제화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전반적으로 좀 연구를 좀 많이 하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포들이 한국에 정착할 적에 조금이라도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이었고요. 오늘 다이애나 킴 변호사님 말씀 잘하셨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현지인으로서 지금 이제 한국으로 여기면 사례로 가서 좀 말씀을 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정답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윤선아 박사님 교수도 하시지만은 지금 글로벌 협회 청담 멤버십 분이기 때문에 국내 해외 활동도 많이 했었지만은 국내 외국인하고의 관계도 많이 설정이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도 참 필요성이 있다고 항상 역설을 해주시던 분이고요. 우리 정진 교수님은 진짜 그 다문화 가정에 우리 한국에 정착할 수 있게 돕는 일에 무지무지 진짜 힘들게 지금까지 일하시던 분이에요. 제가 멀리서나마 항상 지켜보고 있었던 경우예요. 우리 황준호 박사님은 저희 프로젝트에 상당히 지금 도움도 많이 주시고 이것이 당연히 인구 소멸이라든지 국가가 과제를 꺼내나가야 될 일을 하고 있다는 당위성에 저희들하고 지금 같이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번째 그다음에 김정담 우리 회장님은 연세가 사실은 많으시죠. 지난 전국 장로회 총연합회 대표회장도 하고 계셔가지고 나름 디지털 새마을운동이라는 협회를 만드셔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 한국 잘 사는 제2의 새마을운동을 좀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발전했는데 저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지금 가장 당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인구 소멸이다. 국가가 없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차원의 서로 교감을 하다 보니까 우리 회장님이 그러면 이것이 범국민운동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펼쳐야 될 일이 아니냐. 그래서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래에 우리 김종대 박사님 우리 그 토론회 국회에서 토론해서 뵀는데 열정적이십니다. 뭐 이분은 꿈이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와닿는 것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인구의 감소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꼬집고 있고 이건 앞으로 정책적으로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을 당위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셔가지고 좀 어렵게 모셨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오늘도 참 수요일인데도 수요일 사람 이렇게 모이기 사실 힘듭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먼 길마다 하지 않고 또 많은 일 또 오시게 된 우리 모든 네이버인들 감사드리고요. 특히 또 우리 양승조 충남도지사님의 같은 뜻을 또 애써가지고 바쁘신 가정에서도 마제금원까지 이렇게 기울이시고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조령재 이사장님은 지금 제2동포들 관계 앞으로 혁신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조령재 회장님도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계 한인 여성협회 이효정 총리님 아주 열정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셔가지고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 제2동포들을 하고 많은 협조가 돼야 되고 또 제2동포들은 사실은 우리 국가 발전에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또 국가에서 우리 소멸 문제 해결하는 방안으로도 또 제2동포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일일이 여기 다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인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